안녕하세요. 10년 전만 해도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퇴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학교 폭력은 여전합니다. 도저히 예전의 학교라고 부를 수 없는 물건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선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마저 안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이 평균 소득을 올려버리는 사람 중에 자퇴생이 있는 것도 한몫했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에 이름을 걸어두기만 하고 출석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대학교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교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고등학교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럼 고등학교, 중학교가 사회에서 갖는 중요도가 내려간다. 그렇게 교권이 내려가고 학교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세기 말 국가가 완전히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 기능의 붕괴를 정부에서 오히려 주도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걸 알고 있으니까 파락군 학부모들은 해외로 공부를 보냅니다. 교육을 붕괴시키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가 감소합니다.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분석 능력이 떨어지고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만 사고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문해력이나 독서량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상과 자극에만 뇌가 절여진 수준이지요. 그러면 뉴스나 신문을 본다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 수준이 낮은 국민들은 저임금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대기업에 의한 단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 즉 기업이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보험이나 의료 등의 리스크 관리에 더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니 안전을 위해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저축이 아닌 보험과 의료비는 자신의 소득 전체 파이를 늘리게 하지 못하고 작은 쳇바퀴를 계속 돌게 할 뿐입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마저도 그 사람이 사망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산업혁명 시절 청소년 노동과 뭐가 다릅니까? 세 번째, 사회적 불안정성을 올립니다. 이 경우도 정부와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치안을 더욱 안 좋게 할수록 사람들은 규합하기 어려워합니다. 점점 더 자기 방 안으로 숨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비싸던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또 정당의 지지율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당이냐 여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 결과가 예측 가능한 선에서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선거 결과를 컨트롤하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잘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역사에 결코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헌법재판소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그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민주주의, 투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세계 제1 유통 대기업 코스트코의 판매 전략 중 하나는 환불이 무척이나 자유롭다는 겁니다. 물론 물건을 엉망으로 쓰고 나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까 말까 고민하는 물건들을 거의 사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보통 도심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를 끌고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라도 사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코의 상술입니다. 정작 집에 도착하면 에이 샀으니까 그냥 쓰지 뭐 뭘 환불까지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 선거도 똑같습니다. 에이 탄핵할 수 있어. 이번엔 얘로 갈래. 안 되면 뭐 탄핵해. 뽑은 후에는 그래봤자 5년인데 뭐 어때.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탄핵이라는 키워드가 한 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아마 만약이라도 또 한 번 탄핵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정말로 정치체계가 붕괴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이 평화를 부르짖어도 걸프만 전쟁, 이라크 전쟁,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화를 향한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되겠습니까? 또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사람이 원래 이랬어, 괜찮아, 하던 대로 해 하면서 원래 추구해야 할 가치를 등한시하고 돈만 쫓고 있습니다. 인권과 건강한 노동법을 부르짖던 변호사들은 전부 로스쿨과 전관예우로 돈에 미친 종족이 되었습니다. 노령화에 따라 점점 나라에 필요할 예정인 의료 시스템은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가짜뉴스예요. 북괴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은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할 경찰들은 약한 자를 뜯어 건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달민족도 아닌 것들이 배달민족 행세하면서 우리네 고유 문화를 뺏어갔죠. 그 다음은 교육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 연구하던 교수들의 밥그릇도 곧 남의 나라 거대 대기업이 먹고 남은 반찬이나 받으면 다행인 개밥그릇이 됩니다. 그나마 나라를 지탱해주던 기간산업에선 안 그래도 적은 젊은이들을 저승으로 내몰기만 합니다. 근성으로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스포츠계 분들에 대한 대우는 처절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기관이 정말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